안녕하세요, 아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TD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정해놓고 자산 운용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펀드인데요. 다시 말해서 은퇴 시점이라는 타겟을 잡고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80% 넘게 가져가다가 이제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는 안전자산이 이제 채권의 비중을 80% 이상 가져간다는 개념의 펀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래 에셋에서 운용하는 TDF입니다. 2045, 2040, 2035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은퇴 연도를 나타내고 그 기준 연도는 5년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DF는 전문가가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재테크를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펀드이므로 다른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기능까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19년도 말 대비해서도 2020년도 말에는 설정액이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던 게 주식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2050, 2045 TDF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3%에서 44%까지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TDF들은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에게도 TDF 상품이 과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TDF의 단점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TDF 단점으로는 TDF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운영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TDF의 구조적인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운용사별로 TDF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에 따른 자산 분배 문제입니다. TDF는 은퇴 나이를 타겟으로 지정해서 5년 단위로 자산 배분을 주식 위주에서 채권 위주로 줄여나가는 자산 배분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식 자산이 은퇴까지 가면서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은퇴 나이인 60세 또 이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면은 65세 정도를 은퇴 시점으로 선정을 하고 이 TDF에 가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딱 잘라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 그루 중 하나인 켄 피셔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이에 따른 연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금에 대한 자산 배분은 자산 운용의 최종 목적 그리고 기대 수익률, 그리고 위험 감소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중점은 내가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냐가 아니라 은퇴 후에 남은 삶 동안 내 자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자라면은 배우자가 5년에서 8년 이상 더 살기 때문에 배우자의 남은 수명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산 증식을 원하고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TDF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투자 성향과는 상관이 없이 TDF는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극도로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되어 자산 증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더 이상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35년간 남은 자산을 계속 소모를 하게 됩니다. 무려 35년 동안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0억의 자산도 매년 4에서 5천만 원 가량을 사용한다면 20년에서 25년이면 고갈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10년에서 15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는 게 재수 없으면은 진짜 120살까지도 살게 되는 사람들은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TDF는 나이와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금으로서 실패하는 투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안전자산으로 선정된 채권이 정말 안전한 자산인가라는 데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이해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는 연금저축처럼 20년, 30년씩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 ETF의 18년간 그래프입니다. 2003년에 $10,000를 투자를 한다면은 18년이 지난 2021년에는 $60,000, 그러니까 6배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2008년, 2009년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처럼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미국 국채의 장기 ETF인 TLT ETF입니다. TLT ETF는 2003년도에 $10,000를 투자를 한다면은 18년이 지난 2020년에는 약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률만 따져봐도 주식이 6배, 그리고 채권이 2배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의 연간 수익률인데 마이너스로 갈수록 그 해에 손실을 본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로 갈수록 수익을 본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S&P 500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18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연간 손실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수익이 나면서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TLT ETF의 연간 수익률 그래프인데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기존 통념과는 다르게 어떤 해에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한 반면에 어떤 해에는 20% 이상의 손실을 보여준 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은퇴를 했을 때 채권을 8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자산이 큰 변동 없이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권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두 18년 동안 모두 4번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래도 채권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시나요? 미망인의 투자법이라고 불리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사후에 남을 가족들을 위해 이야기한 투자 방법인데요. 자신이 죽는다면 자신의 자산의 90%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10%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시장지수인 미국 시가총액 중 가장 큰 500기업에 투자하는 S&P 500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단기로 투자할 때만 위험한 자산이지 장기로 투자된다면 심지어 개별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전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가 폭락은 짧게는 1년, 그리고 길어야 3년 안에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IT 버블 같이 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돌아오는데 약 7, 8년의 기간이 소모가 되기는 했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1980년에 투자를 해서 2000년에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쌓아오면서 버블의 상승폭까지 모두 다 수익률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연하지 못한 자산 가격의 붕괴라고 여기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지금 너무 큰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자산이 폭락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1년에서 2년 정도 생활비는 단기 예금으로 넣어놓고 우선
안전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앞에서 말한 10%를 단기 채권에 넣어두라고 한 것도 단기적으로 S&P 500이 하락을 하여도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TDF의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러면은 2040 TDF 하시다가 5년이 되기 전에 2045 TDF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주식 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DF도 펀드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시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아탄다면은 결국 운용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의 자산 배분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산의 최종 목적, 기대 수익률, 위험 감소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 투자는 결코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가 됨에 따라서 채권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에 주식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TDF는 구조적으로 성공적인 연금 상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 운용사별로 지금 팔고 있는 TDF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스트리였습니다.